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외교적 접근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앞서 한미 두 정상이 대화와 외교를 강조했던 걸 재차 확인한 건데요.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명확한 조치를 언급하며 공은 북한 쪽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한미 정상회담 후 가진 첫 언론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은 외교적 접근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what President Biden determined was the best chance we have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e total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to engage diplomatically with North Korea on a deliberate, calibrated approach. 블링컨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확인한 대북 접근 방식에서의 대화와 외교 기조를 재차 강조한 걸로 해석됩니다. 블링컨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를 단번에 해결할 일괄 타결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북한 측으로부터 명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은 북한에 있다고 했습니다. Now, we put that forward. We're waiting to see if Pyongyang actually wants to engage. The ball's in their court. We've made clear we're prepared to pursue this diplomatically. 북한의 호응을 주문한 걸로 볼 수 있는데 2018년 싱가포르 북미 협상을 조율했던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새 대북 특별 대표로 임명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적극적인 대화 의지의 신호를 보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핵을 사실상 인정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선을 그으며 북핵은 이전 어느 행정부도 성공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을 3분기부터 위탁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내 생산분이 국내 공급되도록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혜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반부 방미 일정은 백신 협력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미국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을 우리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업의 협력은 전 세계적인 백신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인류의 일상 회복을 앞당겨 줄 것입니다. 해외에서 생산된 모더나 백신 원액을 들여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리병에 넣어 포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품질 유지와 무균 처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공정입니다. 3분기부터 수억 회분을 생산해 전 세계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모더나 백신이 국내에서 제조되는 만큼 더욱 안정적인 백신 공급이 가능해질 걸로 기대했습니다. 유통의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국내에서 생산분이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사와 저희가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모더나사는 우리나라의 mRNA 백신 생산 시설 투자 등에 노력하고 정부는 모더나사의 한국 내 투자 활동을 지원하는 데 협력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이미 생산 계약을 맺은 노바백스사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노바백스사는 코로나19와 독감을 결합한 백신,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 중인데 이에 대한 연구개발 과정에 한국이 참여한다는 겁니다. 한편 국군 장병 55만 명이 맞을 백신을 미국이 제공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접종 계획은 질병청, 국방부,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이렇게 기업 간 위탁 생산과 연구 협력 외에도 한미 두 나라는 국가 차원의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맺기로 했습니다. 양국이 전문가 그룹을 꾸려 백신 논의를 강화한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백신의 구체적인 수급 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어서 이화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생산 계약 체결 외에도 포괄적 백신 협력으로 확대됐습니다. 공동 개발 연구와 협력 등이 담긴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양국이 맺기로 한 겁니다.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백신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또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생산도 같이 양국이 협력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nd I believe that the relationship, as we saw yesterday, reflect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nefits wh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me together.
백신을 병에 채우는 위탁 생산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립보건연구원은 모더나사와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mRNA 백신 연구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과학자와 공무원 등 고위급 실무진으로 전문가 그룹도 신속히 꾸립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허브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걸로 정부는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백신 공급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으로. 다만 모더나사의 백신 원천 기술 이전이 아닌 단순한 공정이라는 점과 국내로 들어오는 백신 규모가 더 늘어나거나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지 못해 아쉽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원래 2분기에 2천만 명분 들어오는 거를 지금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뭐 7월에 1,000만 명분, 8월에 1,000만 명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더나가 확약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죠, 지금 숫자가. 성사 여부가 관심을 모았던 백신 스와프 논의의 경우 우리보다 상황이 어려운 개발도상국 지원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이 교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젯밤 11시 6분쯤 문 대통령이 탄 공군 1호기가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새벽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대화 외교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그리고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공급망 협력 강화 등에 합의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국내 발생 513명, 해외 유입 25명으로 총 538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별 국내 발생 확진자는 서울 136명, 경기 120명, 대구 48명 등입니다. 사망자는 3명 늘어서 누적 사망자는 1,934명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지금까지 379만 2,906명이 마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택연금 중인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고문이 오늘 열리는 재판에 직접 출석합니다. 지난 2월 초 쿠데타 이후 수치 고문이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군부 쿠데타로 100일 넘게 가택연금돼 있는 아웅산 수치 고문이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오늘 외부의 모습을 보입니다. 지난 2월 쿠데타 이후 첫 언론 인터뷰에 나선 쿠데타의 주도자 미나웅 흘라잉 미얀마군 총사령관이 밝힌 내용입니다. 오늘 열릴 재판에 수치 고문이 직접 출석할 것이라며 건강한 수치 고문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치 고문은 불법 수입 무전기 사용과 코로나19 예방수칙 위반, 뇌물수수 등 4개 혐의로 기소돼 있는데 그간에는 화상으로 법원 심리를 받아왔고 법원에 직접 출석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동안 변호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시민사회와의 소통도 끊어졌던 수치 고문의 발언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이미 수치 고문이 이끄는 정당 민주주의 민족동맹을 해산하겠다고 했고 이 당 의원 수십 명과 관계자들을 체포해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클라잉 사령관은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빠르면 1년 안에 총선을 다시 치르겠다. 국민이 원하면 개헌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사망자가 700명이 넘는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거짓으로 실제로는 약 300명 수준이라면서 오히려 경찰 쪽 사망자도 40여 명이나 된다고 항변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정부가 LH에 대한 혁신안을 이번 달 안에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LH를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쪼개고 주택 공급 관련 핵심 기능과 나머지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오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체 수준으로 혁신하겠다. 지난 3월 LH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혁신안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LH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그야말로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혁신안은 한 개의 지주회사에 LH를 포함한 2-3개의 자회사를 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LH는 토지와 주택,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기능만 담당하고 주택관리나 상담, 사업관리 등 LH가 하던 비핵심 사업은 나머지 자회사가 담당합니다. 지주회사는 LH 등 자회사를 관리 감독해 3기 신도시 투기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조직 해체까지는 아니지만 최대한 조직을 혁신하면서도 이사 공급 대책 등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일종의 절충안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서너 개의 대안을 마련해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 혁신, 그리고 주택 공급의 일관적 추진, 마지막으로 주거복지 강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기조하에 검토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LH 임직원들의 퇴직 후 취업 제한 규정도 강화됩니다. 사장과 부사장 등에게만 적용하던 퇴직 후 취업 제한 규정을 2급 이상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LH 출신을 영입해 일감을 받는 사례 등을 최대한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또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가진 직원은 고위직 승진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주에 협의를 마무리하고 이달 안에 최종 혁신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규정입니다. 이탈리아 북부에서 케이블카가 추락해 어린이를 포함해 14명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케이블카는 코로나19로 1년 이상 운행을 중단했다가 사고 전날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지종희 기자입니다. 가파른 산등성이에 케이블카가 추락했습니다. 구조 헬기가 다친 사람들을 옮기고 경찰과 구조대원들이 현장에서 잔해를 수습합니다. 이 사고로 추락한 케이블카에 타고 있던 어린이 1명을 포함해 14명이 숨졌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마조레 호수의 절경을 보며 1,490여 미터 마타로네산 정상까지 운행하는 케이블카는 정상 도착 직전 2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추락 지점은 경사가 급한 산림 지역으로 목격자들은 케이블카가 떨어진 뒤에도 수십 미터를 굴러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구조대원들도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Dopo la caduta, la capinovia, siccome di sotto è molto ripido, la capinovia ha rotolato per un po', per qualche decina di metri, fino a fermarsi a due grossi tronchi di alberi. 1970년 운행을 시작한 사고 케이블카는 코로나19 여파로 1년 이상 운행을 중단했다가 이탈리아 정부의 방역 규제 완화에 따라 사고 전날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도 사고 구간에 케이블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조사단을 급파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아프리카 중부에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분출된 용암이 한때 인구 200만 명의 도시를 위협했는데요.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인명피해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유원중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오후 6시. 콩고 민주공화국 동부 비룬가 국립공원에 있는 니라공고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화산 폭발로 엄청난 양의 용암이 남쪽 키부 호수에 있는 고마시와 주변 지역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시 주변 인구는 200만 명. 용암은 밤새 20km를 흘러내려 시가지 경계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시 외곽 공항까지 위협했지만 다행히 공항시설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10여 차례의 지진을 동반한 이번 화산 폭발로 주민 수천 명이 주변 루안다 등으로 대피했고 5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una wasiwasi kwa kuwa tunaona mgini yote sasa imewaka mwangaza, ile mwangaza haiko ya SNEL, haiko matala na haiko matosh. 지구에서 가장 활동적인 화산 중 하나로 알려진 니라공고 화산은 지난 2002년 1월에도 분화했습니다. 당시 폭발로 250여 명이 사망했고 12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민주콩고 정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마침 유럽을 순방 중이었던 펠릭스 치세게티 대통령은 일정을 단축하고 조기 귀국한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광천 나들목 부근에서 염산을 가득 실은 25톤 탱크로리가 전도됐습니다.
이 사고로 염산이 일부 도로로 누출돼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대천 나들목에서 광천 나들목까지 23km 구간 통행이 6시간가량 통제됐다가 재개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앞서 가던 SUV 차량이 고라니를 피하려고 멈춰선 상태에서 이 차량을 피하려던 탱크로리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월드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을 통한 에베레스트 등산이 올 봄에는 어렵게 됐습니다. 해발 8,849m로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산. 북쪽은 중국 쪽이고 남쪽은 네팔에 속하는데요. 중국은 지난해부터 등반을 금지해오다 올해 4월과 5월에 21명에게만 등반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다시 심각해지자 모두 취소했습니다. 중국은 에베레스트 꼭대기에 중국과 네팔 간 분리선까지 설치하는 등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确保南北坡人员零接触。 매년 4월에서 6월 사이는 에베레스트 등반을 위한 최적기입니다. 바람도 잠잠하고 경치도 아름답기 때문인데요. 당분간은 코로나로 중국 쪽 등반은 힘들 것 같습니다. 일본의 한 동물원에서 코끼리 6마리가 갑자기 앓더니 그중 2마리가 죽었습니다. 동물원 측은 원인을 몰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지바현 이치하라시의 동물원 이치하라 코끼리 나라. 일본에서는 가장 많은 코끼리 12마리를 기르고 있는데요. 지난 14일 코끼리 6마리가 잇따라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6마리 모두 식욕이 없고 물을 못 마시며 변을 보지 못하고 배가 불러오는 등 비슷한 증상을 보였습니다. 동물원 측은 6마리 치료에 나섰지만 이 가운데 30살과 35살 암컷 코끼리 2마리가 죽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35살에서 40살 정도인데요. 동물원 측은 숨진 코끼리들을 추모하기 위해 헌화대를 만드는 한편 사망 원인을 알기 위해 부검하는 등 조사에 나섰습니다. 패션 유행이 최근에는 너무 빨리 바뀌고 있어 환경에 부담이 될 정도라고 합니다. 패션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요즘 유행이 그 어느 때보다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최신 유행을 바로바로 반영하는 이른바 패스트 패션이 대세가 되면서 업계 풍경도 변했습니다. 대형 패션 업체를 중심으로 한 해 4회 정도 진행하던 계절별 프로모션 행사들을 규모는 축소하고 연간 52회 개최하는 주간 행사로 바꿨습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습니다. Wenn du was Neues hast, dann kriegst du so einen kleinen Push. Das ist immer so ein Glücksgefühl. 그 결과 업계의 의류 판매량은 2000년 대비 2배로 늘었고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의류는 연간 1,200억 벌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행이 빠르게 흘러가면서 철진한 옷들은 그만큼 빨리 버려지고 있다는 것. 리사이클 의류도 있지만 제대로 된 리사이클 섬유의 사용 비율은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환경단체들은 유행에 민감한 패스트 패션이 아닌 친환경적인 지속 가능한 패션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북극권에서 80km 떨어진 스웨덴 북부의 눈 덮인 숲. 수백 명의 군인들이 북극 환경에 대비해 매복 등 군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온난화의 영향으로 얼음이 녹고 새로운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스웨덴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군사 훈련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합니다. Det kalla klimatet är ju alltid skarpt och det är ju att det ställer krav på egentligen att alltid kunna göra rätt åtgärder så att man inte får köldskador. Det är svårare att få tag på vatten, man måste smälta snö för att kunna få vatten och allting tar längre tid. 영하 30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지고 두꺼운 눈으로 뒤덮이는 북극 지역에서 전투 상황에 대비한 훈련은 이제 필수인 것입니다. So we start with the most basic things, how to change your socks, how to keep dry, what to eat, what to drink. 스웨덴 국방연구소는 기후변화로 인해 기상 패턴의 변화가 더욱더 예측 불가능해졌다며 강력한 군사훈련만이 악천후 속의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한 통신사의 대리점 실수로 쓰지도 않은 휴대전화 요금이 10년 넘게 다달이 빠져나갔습니다.
뒤늦게 이를 안 고객은 당연히 돈을 되돌려 받을 줄 알았는데요. 통신사는 못 준다는 입장입니다. 이승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모 씨는 지난 3월 말 통신사에서 이상한 내용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용하지도 않는 구형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곧 끝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15년 전에 한 대리점에서 신규 번호를 개통하면서 기존 번호를 해지해달라고 했는데 해지하지 않은 겁니다. 기존에 쓰던 폰을 해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 대리점에서 해지를 해주는지 알고 저희는 폰을 바꿨거든요. 2006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175개월 동안 꼬박꼬박 요금이 빠져나갔습니다. 모두 250만 원 정도입니다. 통신사 측에 연락해 환불을 요청했지만 해지 신청이 들어온 적이 없어 못 준다고 합니다. 대리점에서 누락을 했으면은 대리점에서 거기에 대한 그 손해배상을 다 지불을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대리점이 폐점이 됐단 말이에요. 번호가 해지되지 않은 게 조 씨 책임이 아닌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도 이 번호를 다른 분한테 임대를 해줬다고 하면 저희가 그 번호에 대한 수익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렇게 16년 동안 이렇게 요금이 청구가 된다면 한 번쯤은 제 명의로 된 번호로 연락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조 씨는 결국 방송통신위원회에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민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소비자가 혹시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모니터링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좀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LG U+는 취재가 시작된 뒤 고객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방통위에 접수된 통신사 분쟁 조정 신청은 모두 570여 건. 이 중 개통이나 해지 과정에서 생긴 분쟁이 3분의 1이나 됩니다. KBS 뉴스 이승종입니다. 최근에 전북 전주에서 터널 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떨어진 돌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터널 노동자들은 가혹한 업무 강도가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경찰과 근로당국이 안전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조사 중입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만금과 전북 전주를 잇는 고속도로 터널 공사 현장. 지난달 29일 50대 노동자가 떨어진 돌에 맞아 하반신을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터널 굴착 공사는 폭약을 쓰는 만큼 평소에도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낙관조끼가 있어요. 안전모도 그대로 착용하시고 안전장구를 싹 다 착용을 했어요. 터널 공사 현장 노동자들은 특히 업무 강도를 지적합니다. 대부분의 터널 노동자들이 새벽에 잠이 덜 깬 상태에서 12시간 동안 힘든 작업을 하고 있다며 예견된 사고였다고 주장합니다. 사고 현장 노동자들 역시 주 야간 2교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8명이 한 조였지만 사고 당일은 2명이 빠진 채 6명이 작업했습니다. 미래 붙이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 더 하려고 그래야 돈이 되니까 이게 죽어나가는 것도 그런 뿐이에요. 보통 새벽 3시 반 4시로 나가고 어쩔 수 없이 힘들고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를. 노동자들의 휴식 보장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일요일만큼은 공사하지 않도록 법으로 강제했습니다. 하지만 터널 굴착은 공법 특성상 연속 시공이 필요하다며 예외로 뒀습니다. 전문가들은 터널 노동자들도 안전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들이 최근 2만 3천여 점의 미술품을 사회에 환원한다며 국가에 기증했는데요. 전국의 지자체 10여 곳이 이른바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정아 기자입니다. 겸재정선이 그린 국보 216호 인왕제색도, 단원 김홍도의 마지막 작품인 추성부도와 이중섭의 황소까지. 삼성 일가가 기증한 작품은 모두 2만 3천여 점에 이릅니다. 워낙 방대의 국립박물관 등의 수장고에 보관하기도 부족한 상황. 기증품을 한데 전시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면서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 유치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민간 유치위원회 발족 준비 등 발빠른 행보에 나섰습니다. 세계적인 미술관으로서 이건희 미술관이 들어선다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날 것입니다. 경남 의령과 경기 수원,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세종 등 전국 10여 개 도시가 가세했습니다. 이미 저희 대전시는 국립미술관 유치에 지금 문체부에 계속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건희 컬렉션도 그런 선상에서 유치가 되면은
그러다 보니 과열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사실 그 미술의 본질적인 의도는 좀 호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을 이제 이끌고 나가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어디에 있는가. 문체부가 기증 1주년인 내년 4월쯤 이건희 컬렉션을 한 곳에서 선보이게 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보급 문화재와 세계적인 미술품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황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황사 위성 영상에 분홍색으로 황사가 뚜렷하게 관측되고 있는데요. 그제와 어제 내몽골 고원과 고비 사막에서 발원한 황사가 중국을 거쳐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날아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래 입자인 황사에다가 국내에 쌓여 있는 초미세먼지까지 겹치면서 전국의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과 전북은 온종일 나쁨 상태를 유지하겠고요. 밤이 되면 일시적으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남부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비는 대부분 그친 상태인데요. 하지만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경상도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mm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적겠습니다. 오늘 황사로 인해 하늘빛은 탁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방이 1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청주와 대전, 전주와 광주가 25도, 대구가 27도, 강릉과 포항이 26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또 오늘은 만조때 바닷물의 수위가 평상시보다 높겠습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낮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비가 올 때는 돌풍이 불면서 천둥 번개도 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남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또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전해 들었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